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9월 FOMC 경기 심리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담감이 가득한 가운데 미 정치권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의 잠복 변수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 가득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0.6% 하락하면서 2,56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은 0.83% 하락하면서 883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지수는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네옴시티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이자 막둥이 전문가이신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표정이 밝으신데 화장이 잘 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좋게 보신 걸까요? 시장에서의 흐름은 정말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강력했었던 건 뭐였습니까? 통신 관련주였죠. 그 통신 관련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5G랑 6G가 있었죠.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했었던 종목이 테마가 뭐에 있습니까? 네옴시티 관련주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들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움직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테마와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테마를 분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옴시티 분명히 지속성이 강력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아니다. 왜? 확실하게 건설에 투입하는 기업들 그리고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프로젝트로 투입이 될 것인지 그리고 투입됐을 때 양상은 또 어떤지 그리고 그 투입되는 시장에 투자 자금이 총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1,000조가 한참 넘어가는 투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기업 그리고 네옴시티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건설 혹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얼마의 투자 자금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꿈의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 수급은 언젠가는 그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신 관련주 그리고 5G, 6G에 관련된 내용은 당장의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통신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매출액의 기대에 따른 상승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신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외에 네옴시티에도 투자를 한다. 네옴시티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슈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꿈의 수급이 붙을 수 있는 테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미 선반영 됐고 그 선반영이 끝났다. 선반영이 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일장부터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조금 투자하실 때 투자금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주가가 내려오시는 그 찰나찰나마다 진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초전도체처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테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형 테마들이 없단 말이죠. 첫 번째, 항상 나오는 2차 전지. 두 번째, 반도체. 근데 지금은 또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서 봐야죠. 뭐가 있습니까? AI로, 그리고 로봇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바일 기기들과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통신 장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자, AI는 또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의료로 나뉘죠. 그런데 의료만 있습니까? AI는 또 로봇이랑도 직결되죠. 이런 식으로 갈래가 쳐져 있는 반도체 안에서 나오는 테마들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받고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6호 관련주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6호 관련주는 5G, 6G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단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톡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야 하느냐?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비만 치료 관련.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볼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죽어 있죠. 마찬가지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6호 관련주 살아있는데도 죽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를 상승 견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만 치료제 마찬가지로 위고비 등으로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시켰던 과거 이력이 최근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 자체가 없다 보니 통신 관련주와 네옴시티 관련주가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9월달 시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통신 관련주 확실하게 매출액으로 인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매출액에 대한 기대 상승은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네옴시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테마가 갑작스레 나타난다면 지금 오늘 원전도 있었잖아요. 오전에 원전처럼 어떠한 테마가 나왔을 때 그쪽 테마로 수급이 쏠린다면 통신과 네옴시티로 들어갔었던 수급은 당장에 바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과 네옴시티의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물려 있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중기도 아니고 장기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로. 그래서 초입 부분에 매수를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당일에 뉴스로 상승하는 테마 종목들은 2시간 이상 절대 가지고 있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테마 종목들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볼 거야.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만 보겠어. 아니면 오전에 잠잠하던 종목이 오후에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상승분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가 그려졌을 때 그 상승분의 상단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중에 한 종목 오늘 뭐 있었습니까? 바로 유신이 있었죠. 유신처럼 뉴스가 있었고 주가를 올린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을 하기 위한 하락을 보여주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만 9월달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색선에 대한 설명 매일같이 드리지만 차트에 표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실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며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과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이 세 가지 선은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지만 그중에 형광색 메가토르 기법의 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토르 기법의 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합니다. 물론 핑크색과 파란색도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지만 핑크색과 파란색은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박스권 자체가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선이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이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 진입을 할 때 검은색 저항선이 위에 있는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진입하실 때 이 검은색 저항선을 우리는 분할 매도 자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반대로 검은색 저항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검은색 저항선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할 손절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야 한다는 건데 그 높은 자리가 나타나는 것은 기준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 기준봉의 조건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중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캔들의 모양 그리고 차트의 도화지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 찰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찰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왜? 그 저항선을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을 우리는 저 아래에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떠한 핸들링이 나오고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통신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 같이 주가가 상승을 거듭하다가 그 상황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박스형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이 구간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섭죠.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 또 내려가면 또 무섭죠. 또 올라가나 못 팔았어. 또 내려가면 또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 너 혼자 놀고 있구나. 열심히 놀아봐. 그러다가 네가 방향을 결정하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세울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락하다가 바닥을 디디고 상승하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상승을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냐?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하시잖아요. 그죠? 왜? 바닥을 디디고 급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상승을 하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려간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구간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진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바로 기준봉이에요.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서부터 무언가 액션을 취하긴 취할 건데 어떤 식으로 취할지는 안 알려줄 거야. 하지만 그 취하는 방법을 판단해 봤을 때 상승하기 위한
상승하기 좋은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래량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준봉 이후에 황금색 빗기둥이 뜨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상승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 있는 캔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캔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는 거고, 종가 베팅한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을 수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손절선 또한 황금색 빗기둥, 황금색 수평선, 바로 어디죠? 우리가 종가 베팅했던 날에 종가 베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평선으로서 우리에게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표식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선에서는 꼭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종목에 진입함과 동시에 시장의 상황, 지수의 상황, 그리고 종목의 특이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손절선을 잡고 손절을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손절한 만큼 다른 종목에 빠르게 재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손실을 메꾸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바로 토르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을 사용을 할 때 2가지 다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으로만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장중에 빗기둥이 이미 떠 있는 종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들을 장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9월 달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상승했던 종목이 오후에 급하게 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상승하는 오전장에 캔들이 나왔습니다. 토리기법의 캔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장에 캔들이 영망치형으로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붙어버렸다면 그 캔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봉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바닥 구간에서 캔들의 모양이 꺾여버렸다면 이 캔들은 기준봉을 만든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희석되느냐? 아,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구나. 매물이 많구나. 윗꼬리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 진입할지언정 지금은 이 종목 올리면 안 되겠네.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인가 아니면 투매인가 자꾸 뭐가 나오네. 야, 조금만 더 내려. 주가 내려서 어디까지 따라서 매도하는지 지켜보고 그 자리 잡아서 횡보 좀 하면서 매집 좀 더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하자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캔들의 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3시 20분부터 종목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3시 30분이 되기 이전에 주문을 넣어서 해당 종목에 진입을 하시는 건데, 주문을 넣을 때는 꼭 지정가 유형이 아니라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시 20분에 장중 동시호가가 시작이 되면 위아래로 세호가 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시 20분의 가격이 예를 들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3,000원에 주문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시 30분에 체결되는 오늘의 종가 가격이 3,030원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6틱이 올라가서 장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했었던 3,000원의 가격은 아래 6호가 아래의 매수량으로 미체결인 상태로 남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변경해서 주문을 넣어 주셔야 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드릴 건데, VT 역시나 오늘 한 번 더 갱신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 얼굴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전문가님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오색선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진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수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오색선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 올려주셔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VT 리뷰를 너무나 애타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냐? 저도 몰라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커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 텐데 이제서야 물꼬가 텄으니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출액은 어디까지나 그 연도에 그 해에 해당되는 매출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어요. 매달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뉴스는 올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점에 가서 매출이 나온다, 내년에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전 연도 동기 대비 매출을 보셔야 된다는 건데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상가 같은 거 계약하고 아니면 우리가 월세를 살 때 매달 월세를 내죠. 그러면 그 매달 월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지출이 생기는 거죠. 월급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냈다고 쳐요. 매달 내죠. 그러면 VT도 마찬가지로 매달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 내용들, 매출액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한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입니까? 지출이 나오고 그 지출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곧 무엇이냐? 언젠가는 고점이 만들어질 거고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횡보와 하락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멘트를 보자면 단연 올해 말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만. 왜입니까? 올해 말이 지나면 내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커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유커들이 이미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종목은 8월 22일 날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종목입니다. 지난 4년간 일본 화장품 매출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소식. 물론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빙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유커가 그만큼 우리에게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4분기, 3분기에 2배 이상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더 들어올 거라는 걸.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가서 판매를 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가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면 재고가 쌓일지언정 일단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재고분을 판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홈쇼핑을 비롯해서 인터넷 판매 등 세일즈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과거 시점에 오프라인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것들 온라인에서 5,000~6,000원이면 사죠. 하지만 유커들은 온전히 오프라인 고객들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정상가대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상가라는 이름에 숨겨놓은 특가와 할인 판매가라는 게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가격보다는 비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을 생산하겠다라는 건 공급 물량이 이미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VT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출이 생겼을 겁니다. 추가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원료를 공급해 왔겠죠. 그러면 그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액의 비중 또한 궁금하겠지만 전량 판매가 된다라면 VT는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걸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였습니까? 포착됐었던 게 8월 22일. 토르기법의 자리가 아닙니다. 토르기법의 자리가 아닌데 제가 본 것은 이거예요. 네, 이 봉쯤에 나오는 상승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때 왜 추천을 드렸냐면 주가가 하락해야 정상인데 다시 올라와 주네. 그런데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뭡니까? 제가 설명드린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는 윗꼬리 위로 갭을 띄워서도 주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날 VT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VT는 진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 않을 때였죠. 제가 우리 서울경제TV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 잡았으면 그래도 한 번 수익을 만들고 또 한 번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리였을 텐데, 그리고 토르의 기법 자리 또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절하지 않아도 되는 하락분밖에 만나질 않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이유는 기간이,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고 그 횡보가 끝나는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7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이 아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종가 때 매도를 했으면 저와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 고가 대비 수익률 70%. 그러면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윗꼬리는 그냥 팡 치고 올리면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에 물량을 미리 알고 매도 주문을 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팝니까? 못 팔겠죠. 하지만 종가는 10분 동안 매도할 시간이 주어지고 마찬가지,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시장가로 주문을 걸면 무조건 체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금이 70% 가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VT, 횡보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횡보했었던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 이 구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지지선이죠. 그런데 상승을 보여줄 때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재차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1차 상승 지지선이 가장 강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선을 이탈할 때 전량 익절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VT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22,000원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상향 조정 단가가 있었으니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2만 원 라운드 피겨는 너무나 강력하죠. 그러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2만 원 구간에서 물량 조금만 매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돌파한 이후에 그날의 종가가 2만 원 아래에서 끝난다면 라운드 피겨를 넘은 게 아니라 해당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한번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라운드 피겨 혹은 상단에 있는 저항선 가격 구간마다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는 8월 7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데 화장품 관련주예요. 마찬가지로. 대표 브랜드는 미샤와 어퓨가 있습니다. 자, 9월 15일 날 33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이 소식이 거기에 배당금이 엄청 크죠. 왜입니까? 왜 배당 줍니까? 갑자기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 이 환원 정책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상황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미국과 일본,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는 에이블 CNC가 33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결정하고 했다라는 게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고스란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 자체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높입니까?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회사의 사장들,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회사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굴려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배당을 하겠대요. 그러면 에이블 CNC에 투자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준다고? 330억 원이라? 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 돈 고스란히 아니 내 쌈짓돈까지 투자해서 더 투자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에이블 CNC가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가짐을 주주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붙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투매가 막 나오고 있는데도 지켜지고 있다라는 건 에이블 CNC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가격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안 클까요?를 보시면 안 커요. 안 큽니다. 오늘 캔들 모양으로만 봐도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 거래량으로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다 쏟아져 나오는 거 온전히 다 받아낸 겁니다. 누가? 주주가 받아낸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받아낸 게 아닙니다. 세력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격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올라갔죠, 어제 시장에서. 그게 의미하는 건 에이블 CNC 자체에 들어와 있는 주주들의 합동심이, 협심이, 그 마음이 강력하다라고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을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주주들은 이미 회사의 대표, 회사의 임원들의 마음가짐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에이블 CNC를 투자하는 주주들의 마음가짐은 대동단결입니다. 같이 가자. 네가 보여주는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알았어. 너 끝까지 우리랑 같이 가. 내가 투자해서 회사가 커질 수 있게 도와줄게. 라는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의 장세였기 때문에 에이블 CNC의 지금 수익률 100%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고가 기준으로는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볼 겁니다. 이 종목 100%? 150%는 더 넘어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주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에 잠깐 살짝 들어 올리는 그 찰나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 기준봉에 포착된 거래량과 그 다음날 줄어든 거래량을 통해서 이 과거 시점에 하락 추세에서 있는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진입했죠. 그런데 그 판단을 하고 진입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자리가 어딥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붙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야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과거 시점으로 선을 이어보면 뭡니까? 매물대가 있는 자리죠. 본전에서 손절한 거예요. 본전에서 손절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를 내렸는데 황금색 지지저항선, 우리가 토르기법을 통해서 진입했었던 그 가격이죠. 그 가격까지 이탈하지도 않고 주가를 다시 한번 재차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배당에 대한 이슈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배당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 구간에서죠. 이제부터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캔들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금요일날 그렇게 보여줬더니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 주주들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팔아봐. 내가 다 씹어 먹어줄게. 그래서 나온 캔들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입하기 무서우니까 개인 투자자들 못 들어오겠죠? 우리 형님, 누님들이랑 저만 이 종목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를 올린다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캔들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지지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급이 붙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캔들을 만든다라는 건, 이것이 의미하는 건 주주들의 마음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력들이 만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주가를 견인한다면 절대 바닥 지지선까지 주가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만, 세력들이 나 이거 매도 좀 하고 싶은데요. 물량이 형님들 너무 많아요. 나 좀 팔게끔 해주세요 하면 주가를 내릴 것이고, 대주주들 입장에서 그 내리는 움직임, 주주들이 봤을 때 주가 내리네, 요놈 봐라. 근데 호가가 비어있는데 팔지도 못할 텐데 내리네, 거래량도 없으면서 주가를 내렸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투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를 내리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아유 또 거짓말 치네, 해, 알았어 해. 그러면 지지선까지는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많지 않아요. 왜? 주가가 내려왔으니 여기에서 거래량이라도 붙어버리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선 진입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바닥을 딛고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수급으로 들어오고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나가겠죠. 하지만 그 나가는 움직임을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게끔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 매수하는 물량에 본인들의 주식을 던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얼떨결에 종목을 보유하게 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애매한데 지속적으로 날짜만 가네. 거기에 심지어 미수 매매까지 했다면 3일 안에 팔아야 되죠. 그 파는 물량 누가 받아내냐는 겁니다. 저렴하게 세일된 가격으로 세력이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충분한 기업이 바로 AVCNC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AVCNC를 매수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도 50%는 저는 더 기대해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을 받아볼 텐데 어떤 선물일지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AVCNC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50%는 더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토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 토로 신호로 포착이 된 종목 HTS나 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
혜택식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성적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로켓 배송 힌트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많이 골라주셨는데요. 그 종목들 상승률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상승률 탑5 골라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마이크로콘텍솔 최고가 기준 42.4%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넷 최고가 기준 53.34%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8월 25일 언급해 주신 SY 56.6%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 최고가 기준 57.81%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1위는 VT입니다.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실적 호조 기대감에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매수가 11,300원 기준 상승률 71.9%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데이터 센터 AI 관련주로 자체 검색 엔진 노하우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 분석 추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자율 규제가 내달 입법 추진되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을 보고 생각난 제 안무입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아마 줌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얼른 알려주시죠. 방금 그거 뭐죠? 잘못 본 것 같은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줌 인터넷인데요. 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보실 필요 없고, 하지 마!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I 관련주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의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들, 카카오, 네이버, 이스트 소프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투자를 괜찮게 바라보는 것은 이스트 소프트 정도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보시죠. 카카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가격 구간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 가격 구간입니다. 너무나도 높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한 3배 정도는 높은 가격 구간에 많이들 물려 계시다는 거예요. 5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넘어 계십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더 내려올 겁니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카카오가 만들고 있는 매출액이 있습니까? 카카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카카오가 의장이 만들어 놓은 그 시장을 카피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기에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엔터주 인수와 관련해서 꽤나 큰 자금을 운용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한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한 단계 올라왔죠.
물론 첫 번째 단계가 올라왔을 때에도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와 준 그 자리의 아래 구간, 지지선의 아래로 퐁당 빠지는 그 순간 매수한다. 왜? 그때부터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핑크색 지지선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물론 수익이 나오셨을 거예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구간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저항이라고 봐야겠죠. 박스권의 지지저항선 구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와줘야겠죠. 그러면 그 저항선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상승 추세. 그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위험한 이유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상승했다가 그냥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좋지 않다.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클로바를 통해서 주가를 한번 견인하려고 했었던 AI 섹터로서의 면모를 한번 봤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거라면 거품이 빠져야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돌파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핑크색 지지선의 상승 후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진다면 그 가격이 지금 오늘날의 가격보다 높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기업인 네이버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스트 소프트는 왜 괜찮나?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입니다. 상승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기법이 뜨면 상승은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이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닥에서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매수와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매수와 동시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검은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이유는 검은색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을 보여줬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이탈했지만 급하게 회복했었던 가격이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어디까지 기대하고 진입할 수 있느냐? 20%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 자, 그다음 줌 인터넷은 왜 포착됐느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왜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어제 종가 3,145원에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할 수 있다. 왜? 지금 현재 세일 가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AI 테마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다음은 유니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련 뉴스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스에 관련된 시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를 상승을 보여주기 좋지만 관련주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설명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자, 그럼 유니드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최저점 51,000원을 최근에 찍었는데, 최근에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토르 기법이 나왔죠. 그런데 상승을 쥐꼬리만큼 5% 정도 6, 7%밖에 못하고 다시 우리가 매수했었던 종가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건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라보고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었던 종가 가격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G원도 마찬가지로 차트만 보여드릴 겁니다. 종가 가격 6,090원. 6,090원 아래 세일 중인 이 가격 구간에서는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상승을 기대해보거나 파란색 저항선까지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자료집 받아보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고수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유니드와 YG1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줌 인터넷, 데이터 센터 AI 관련주로 플랫폼 자율 규제가 내달 입법 추진되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드, 탄소 중립 관련주로 전 세계 가성, 탄산칼륨을 국내 유일 생산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YG1, 절삭공구 제조 판매 기업으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